솔직히 말해가 토트넘은 선수를 키워다 비싸게 팔아먹는 선수공장 셀링클럽이지 않겠습니까?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을 싹쓸이한 뒤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거듭난 나카르스 베일을 13년 전에 1억 유로 자그마치 1,400억을 받고 레알에 넘겼으니 셀링클럽이 아니라고 못하겠는걸. 뭐 시작부터 쿨하게 인정했으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이 그래도 어느정도 반박을 해줘야 앞선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놀리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어떤 식으로 토트넘을 떠나게 되신 건지. 때는 바야흐로 2013년 전 시즌 리그에서만 21골 4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 PFA 올해 선수, FWA 올해 선수, 그 어렵 때는 올해 선수 3관왕을 독식했지. 하지만 토트넘은 고작 5등밖에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우승할 기미가 없어 보이자 여기서 잘할 만큼 잘했으니 이제 그만 레알로 가겠다를 시전하신 겁니까? 뭐 내가 먼저 레알행을 바랐다기보단 레알에서 날 적극적으로 원했지. 토트넘에선 베일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며 나포세이를 선언했지만 레알에서 무려 1,700억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한다는 기사가 떴고 이는 토트넘 한 시즌 매출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 그 위대한 호날두마저 1,600억을 주고 맨유에서 영입했다 들었는데 베일이 좋은 선수긴 해도 이미 발롱도르까지 수상하며 축구의 신으로 거듭난 선수보다 비싸게 영입을 했다는 겁니까? 뭐 결과적으로 그보다 조금 싸게 영입하긴 했지만 당시 나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중이었으며 토트넘의 판매 불가 입장이 완고하자 오죽하면 현금 800억에 더해 코엔트랑 플러스 디마리아가 레알을 떠나 맨유를 이적할 당시 1,000억에 팔려갔으니 도합 2,000억을 훌쩍 넘기는 트레이드까지 준비 중이란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니까. 하지만 토트넘에선 베일이고 전술이며 모든 공격의 중심이 베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결국 판매 불가 입장을 번복하고 1,400억의 선수를 매각했으니 우승을 포기하고 돈에 굴복한 셀링클럽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얼추 이름만 들어본 선수마저 기본 1,000억은 넘어가는 시대라지만 당시에 1,400억이란 금액은 토트넘을 떠나 어느 클럽이라 해도 거절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지. 또한 선수 역시 이적을 바라고 있으니 붙잡을 명분이 없기도 했고 그러고 보니 모드리치 형님 또한 토트넘 출신이었죠. 그렇다고 베일 형님처럼 1억 유로씩 했던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레알로 이적할 당시 이적료가 얼마였더라? 3,500만 유로, 당시 하나로 550억. 언뜻 보기엔 저렴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시엔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며 2012년 중원의 핵심 모드리치 매각, 2013년 공격의 핵심 가레스 베일 매각, 2년 동안 선수 2명을 팔아 2,000억을 벌었는데 이런 팀이 셀링클럽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팀이 셀링클럽이란 말이죠? 그래도 솔직히 셀링클럽까진 아니고 세계 최고로 성장한 선수가 세계 최고가 되기 전에 거쳐가는 클럽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어? 거쳐가는 클럽이라기엔 막대한 이적료를 챙기고 있으니 유망주를 입도 선매한 뒤 성심성의껏 키워내가 큰손들에게 비싸게 팔아먹는 중개 무역 클럽이지 않겠습니까? 중개 무역 클럽이 곧 셀링클럽이란 거 아니야? 포르투부터 아약스까지 유럽 5대리그밖에 변방리그 소속으로 성공한 선수를 팔 수밖에 없는 특성상 셀링클럽을 넘어 축구계의 거상이라 불리고 있지만 토트넘은 황부리그라 불리는 프리미어리그 소속에 최근 성적은 B클럽답지 못하다 해도 오랜 시간 리그 최상위 6팀 이른바 빅6라 불려온 팀이고 하니 어찌됐든 이적료로 벌어들인 차익만 놓고 보자면 포르투와 아약스 못지않은 수익을 거두었으며 핵심 선수를 지키지 못하고 판매한 결과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단 한 번도 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했으니 그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셀링클럽 중에선 가장 강팀인 셀링클럽계 대포 미니언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불과 얼마 전 챔스 결승에 올랐던 도르트문트한테도 셀링클럽이라 할 수 있어? 로이스처럼 충성을 맹세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마리오 게츠, 레반도프스키, 마츠 후메스 공격과 수비의 핵심이 되는 선수를 리그 최대 우승 경쟁팀 미넨에게 빼앗겼으며 맨유에겐 미키타리안과 산초, 맨시티에겐 퀸도안과 홀란드, 아스날에겐 오바메양, 첼시에겐 플리식, 레알에도 벨링엄을 넘겨줬는데 팬들의 열정만큼은 레바맨 이상이라 불리는 돌문도 네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셀링클럽이지 않겠어? 도르트문트라면 셀링클럽이라기보단 빅마켓의 피해자를 할 수 있죠. 강팀이 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나 초강팀이 쇼미더머니를 외치며 선수를 유혹하고 있으니 눈물을 머금고 보내줄 수밖에 없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건 토트넘도 마찬가지 아닌가? 도르트문트에 로이스가 있다면 토트넘 역시 레들리 킹이란 원클럽의 레전드가 있었고 우리 2명을 팔고 막대한 이적료를 챙기는 바람에 셀링클럽이란 오명을 듣긴 했지만 그 뒤로 핵심 선수의 이탈은 도르트문트에 비할 바가 못될 만큼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토트넘의 핵심 선수만 해도 카일 워커, 크리스티안 에릭센, 거기다가 성골 뉴스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프랜차이즈 슈퍼스타 해리 케인까지 두 분 이후로도 핵심 선수의 이탈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보입니다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명의 이탈이라면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또한 맨시티 이적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도 넣고 구단과의 불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에릭센, 이 2명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몰라? 그럼 케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판매하신 거죠?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재계약의 난항을 겪고 있었다지만 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중에 핵심이었으며 그 양반이 토트넘에 죽고 토트넘에 사는 양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째서 리그 최고의 죽음을 보장하며 살살 꼬시지 않고 그에게 이적료를 챙기며 매각을 했냐는 말입니다. 내가 토트넘에서만 자그마치 12년을 뛰었다는 거 알지? 날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키워준 토트넘에 우승으로 보답하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트로피는 오히려 우승을 하고도 조롱을 받는 아우디컵이나 타이거컵이 전부였지. 일단 나부터 우승하겠다는 마음에 눈물을 머금고 이적을 감행했다지만 막말로 토트넘에 일주일에 10억씩 준다고 했으면 얼마든 남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토트넘이 나한테 10억씩 줘봤자 결국 똑같은 스쿼드를 유지하는 건데 그럼 결국 돈만 더 쓰고 우승은 여전히 못하는 셈이지 않겠나? 물론 내가 떠난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나마 기적처럼 우승을 하긴 했지만 난 내가 토트넘에 우승을 안겨주지 못할 바엔 거에게 이적료를 안겨주기로 토트넘은 나에게 우승길을 열어주기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했던 것뿐이지 토트넘이 돈 때문에 날 팔았다는 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겠는데.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30대 공격수를 자그마치 1650억에 팔았으면서 돈 때문에 팔지 않았더라. 무관보단 유관 노장보단 돈 서로를 위해 토트넘 떠났고 난 우승을 위해 토트넘은 세대 교체를 위해 원만한 합의에 이적했다는 거 못 들었어? 심지어 날 판지 2년 만에 유로파 우승까지 달성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1년만 참으면 공짜로 풀려난 선수를 그 돈을 저감해 구매한 뮌헨도 그야말로 호갱이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해도 계약 기간 1년 남은 30대 공격수를 그 돈을 받고 팔아먹은 건 과거 모드리치와 베일의 판매를 합친 것 이상으로 기가 막힌 상술이지 않겠습니까? 현 소속팀의 에이스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굳이 문제를 따지면 그 돈을 주고 영입한 뮌헨한테 문제가 있지. 토트넘은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거 아니야? 막말로 음바페니가 30살이 넘었을 무렵 여전히 유럽 최정상급의 기량을 갖추고 있다는 가정하에 재계약을 거부하며 FA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면 레알이라고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절 대체할 만한 20대 선수를 마음만 먹으면 영입할 수 있는 레알과 달리 토트넘은 아직까지도 케인의 공백을 메꾸지 못하고 있지 않던가요? 1650억의 케인을 팔고 1100억의 솔랑케를 영입. 하지만 케인을 대체하긴커녕 병원에 들어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케인을 팔았던 뮌헨에서 전력의 선수로 취급했던 마티스테를 임대로 데려와 재미도 보지 못했으면서 그 이상의 선수를 영입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려 800억을 줘가면서 완전 영입. 두 명을 합쳐도 케인 한 명에 반의 반도 못한 것들을 케인이 남겨준 이적료보다 비싸게 영입하고 앉았으니 토트넘이 우승은커녕 강등만 겨우 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긴 뭐 내가 남겨줬던 이적료 역시 내로라는 유망주 영입에 대거 투자했지만 7명을 영입하고도 4명의 공백을 메꾸지 못했지. 에릭센, 라멜라, 파울리뉴 솔다도, 샤들리, 카프의 키르케슈, 이른바 베일의 유산이라 불리는 7명의 선수 중에 성공한 건 에릭센 하나뿐에 그나마 라멜라 정도가 병타를 쳤다고 할 수 있으니 팔아먹는 재능이야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영입 쪽은 재능을 떠나 재능 있는 선수들이 토트넘 이적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 애초에 대박을 친 선수를 줄줄이 매각했다는 것부터가 토트넘은 죽었다 깨어나도 리그 우승을 할 수 없는 선수를 키우다가 우승팀에 납품하는 셀링 클럽이란 증거지 않겠습니까? 델레알리 50억, 손흥민 400억, 해리케인 공짜. 오히려 훨씬 더 저렴했던 선수들이 토트넘의 한 경기를 이끌었으니 또 한 번 이 정도의 기적이 발생한다면 얼마든 지금의 암흑기에서 탈출할 수 있으며 한 명도 아니고 3명의 선수가 적당한 재능의 유망주에서 리그 정상급 선수로 성장. 그것도 3명이 동시에 성장하는 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가능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솔직히 말해 현재 토트넘 스쿼드에서 모드리치와 베일, 데스크 라인급으로 성장할 제목은 없지 않을까? 뭐 그나마 판더벤 정도가 월클리드의 잠재력은 갖추고 있지만 부진한 성적의 언에피까지 뛰었으니 우리처럼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나마 쿠두스 정도가 번뜩이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지만 애초에 비싸게 영입한 것은 물론이고 고작 반시즌 반짝한 거로 베일만큼 성장할 거란 보장은 종합적으로 토트넘이 셀링 클럽이란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슈퍼스타를 지킬 만한 위상이 없다. 두 번째 거액의 딜이 들어오면 덥석 물어버리는 습관. 세 번째 수익에 비해 낮은 주급 체계. 네 번째 우승보다는 흑자에 초점을 맞춘 보드진의 경영 방식. 남들은 번 돈보다 쓴 돈이 크다며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위반했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싸게 영입해가 비싸게 팔아먹는 토트넘을 어떻게 셀링클럽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팔았던 선수 중 절반 이상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팔았다는 거 몰라? 우승팀의 선수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끝내 우승을 못하는 팀에서 더 이상 뛰지 못하겠다는데 팔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게 오히려 더 악덕이지 않겠어? 만약 데스크 라인에 더해 모드리치와 베일까지 지켰다면 리그 2위에 챔스 준우승을 했던 스쿼드에 모드리치와 베일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면 2등이 아닌 1등에 준우승이 아닌 우승이지 않았을까요? 베일을 팔았기에 데스크가 존재할 수 있던 것이며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우승에 필요한 스쿼드를 갖추는 것도 까놓고 말해 당당한 일은 아니지 않나? 글쎄요 우승도 못하면서 정직한 것보단 일단 우승부터 하고 조사를 받는 게 팬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우리 첼시는 1600억에 영입한 선수가 모종의 이유로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되자 그 못지않은 금액의 대체 자원을 즉각적으로 영입하고 있는데 토트넘은 애초에 투자 규모 자체가 선수를 무작정 쓸어 담은 뒤 터지면 대박 망하면 쪽박. 그나마 산 것 이상으로 잘 팔아서 다행이고 용케로 그런 마인드로 우승컵도 야금야금 챙기고 있다지만 솔직히 말해 첼시는 그저 운빨이 뒤지게 좋았던 거 아니야? 두둥 다음 편에 계속